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기출보고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해결 능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유형은 제외했고요. 그래도 중요 유형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해결 능력의 1번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 625의 서비스 항목 중 일부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파트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지만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충분히 독해, 그 중에서도 내용 일치 이런 형태들도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W의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보험료 조회, 보험료 납부, 보험료 고지서 이렇게 돼 있고 세부 업무를 실제 문제에서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배제하고 큰 틀에서 W 위주로 보시고 선택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우선은 기억부터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기억.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4대 보험료 계산도 민원 요기요에서 가능하다. 지금 민원 요기요에서 가능한 서비스 항목을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확인서랑 4대 보험료 계산도 가능한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4대 보험료 계산이다. 요거는 보험료 조회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4대 보험료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부 확인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증명서 발급 및 확인해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된다. 그 다음에 니은 보험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민원 요기요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일단 이거는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 민원 요기요에서 되든 안 되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요기요만 나와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확인하지 않아도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보험료 고지서 뭐예요? 재발급입니다. 보험료 고지서 재발급은 네, 보험료 고지서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가능하다. 발급 가능하다. 니은 틀렸고. 디귿 민원 요기요 페이지를 통해 고지서 송달지 변경과 증명서의 진위 확인도 가능하다. 자, 진위 확인. 일단은 고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고지서 송달지 변경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니까 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을 보기면 되겠네요. 있네요. 증명서 진위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용 일치뿐만 아니라 그 독해 형태의 추론 형태도 그 문제 해결 능력에서 등장하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안내, 가입 대상, 가입 시기, 가입 절차,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부과, 그리고 특히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구장 표시가 다 나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어쩌고 어떤 제한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특징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우편, 이메일,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일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납부 보시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있네요. 우편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이다. 근데 우편 대신이거든요. 만약에 문제에서 애매하지만 우편과 이메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사실 틀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모바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유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유학생은 가입 절차 잠시만요. 유학생은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단서 조항에 있는 건데 3번 가입 절차의 3번 밑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의 법령 외국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가능. 물론 그 제한 조건은 들어가 있어요. 그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이번 선택지에서는. 하지만 잘 보세요. 유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즉, 이 사람이 의료보장을 그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받는다면 가능하다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사실 애매하게 틀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않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니까 틀린 거는 아닙니다. 3번. 학업이 끝나고 직장인이 되어 체류 자격이 변동이 생긴 경우 인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 일단은 가입 절차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 중에 체류지, 여권번호, 체류 자격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여 신고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네요. 3번도 맞다. 답은 4번이고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소지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해야 된다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자동 가입 처리가 돼요. 그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는 인턴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려고 한다.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장려금은 성과점수에 따라 지급되고 성과점수는 각 인턴들의 업무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기준점수의 합입니다. 합. 평가 결과는 탁월 우수 보통 3단계입니다. 일단은 쉬워요. 왜 쉽냐면 여기서는 보통 가중평균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가중평균을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더하라고만 했습니다. 더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써있는 탁월 우수 보통을 점수화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업무량 기준으로는 탁월이 10점, 우수가 8점, 보통이 6점, 업무 효율성은 20, 16, 10, 업무 협조성은 30, 20, 16, 업무 정확성은 20, 16, 10, 근무 태도는 20, 18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두 다 탁월이다. 모두 다 탁월의 점수를 받았다. 100점이네요. 그래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자, 그 다음에 기준 점수를 통해서 점수로 함수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과 점수별 장려금이 있는데 요거는 순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순위와는. 맞죠? 왜냐하면 점수대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몇 등이면 얼마, 몇 등이면 얼마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받는 성과 점수가 몇 점인지 요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점수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A 인턴부터 보면은 우수 8점, 탁월 20점, 보통 16점, 보통 10점, 우수면 10점입니다. 그래서 8, 20, 16, 10을 다 더하게 되면 64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인턴의 경우는 보통 6점, 보통 10점, 우수 20점, 우수 16점, 보통 8점. 다 더하게 되면 60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인턴의 경우는 탁월 10점, 보통 10점, 탁월 30점, 탁월 20점, 보통이 8점.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78점. 그 다음에 D인턴 같은 경우는 보통 6점, 우수 16점, 탁월 30점, 탁월 20점, 우수 10점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82점이 나오네요. 맞죠? 자, 기억해 봅시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등장하면 일단은 점수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급받는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다 다른데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원관리 능력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변화를 한번 추구합니다. 일부 변경하는 게 생겨요. 됐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는 A부터 D 인턴 중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에 녹아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점수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1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등, 점수 1등은 한 명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점수 1등, 그러니까 지급 금액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 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A 인턴이 64점을 받았기 때문에 20만 원, B 인턴은 60점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 C 인턴은 78점이기 때문에 30만 원, D 인턴은 82점이기 때문에 40만 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D 인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화를 좀 줍니다. 자, 어떤 변화를 줬냐? 4번에서 이렇게 갔어요. 각 인턴들의 업무 평가 결과가 다음 조건과 같이 변경되었을 때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자,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원관리 능력의 특징인데, 기본적으로 점수가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이런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순위가 뒤집어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보시면은 C 인턴하고 D 인턴이 불과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어요. 됐죠? 4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물론 A랑 B도 4점 차이기 때문에 둘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인턴과 D 인턴은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뒤집어질 일은 없습니다. 둘은. 이해되시죠? 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출제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은 A 인턴의 업무 정확도가 보통에서 우수가 됐어요. 6점이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64점에서 7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인턴의 근무 태도가 지금 보통에서 우수가 됩니다. 그러면 2점이 올라가네요. 꼴랑 60점입니다. 그래서 C 인턴은 업무 효율성 평가가 보통에서 탁월이 됐어요. 자, 보통에서 탁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10점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78에서 88점이 됩니다. 그러면 D 인턴은 이거죠. 더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은 점수가 더해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떨어졌어요. 탁월해서 우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업무 협조성 같은 경우는 탁월해서 우수면 10점이 깎여야 돼요. 그럼 72점이 되네요. 맞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C로 바뀌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요.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흰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검정색 5가지 물감이 주어졌다. 다음 물감 조합표를 참고할 때 주어진 5가지 물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색상은 이랬습니다. 일단은 주어져 있는 게 흰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검정색 이렇게 5가지 물감이에요. 그죠? 5가지 물감인데 일단은 이 5가지만으로 딱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보다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밝은 황토색. 밝은 황토색 같은 경우는 갈색과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있어요. 근데 갈색은 없죠? 그럼 갈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만들 수 있으면. 갈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 갈색이다. 갈색이 없네요. 갈색이 없어요. 밝은 황토색 못 만들겠는데요? 맞죠? 갈색이 없어요. 갈색이. 갈색이 없습니다.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있으면 만들고 없으면 못 만들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고동색. 자, 고동색은 빨간색과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물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보라색. 연보라색은 흰색과 보라색이 필요하죠. 근데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필요한데 빨간색은 기본 색깔이니까 괜찮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파란색은 어떻게 만들죠? 파란색은 파란색이 없네요. 그럼 못 만드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살구색. 살구색은 흰색과 주황색인데 흰색은 있고 주황색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주황색을 만들려면 주황색은 어디 보자. 주황색은 노란과 빨간색이네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키색. 카키색은 초록과 검정인데 기본 색깔이죠. 그 다음에 옥색. 옥색은 흰색과 초록색. 이것도 역시 기본 색깔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파란색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자, 다음 넘어가서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K초등학교의 체육대회에서
학생 가에서 바 이렇게 6명이 달리기 경주를 하여 결승선을 빠르게 통과한 순서대로 1등부터 6등을 결정했다. 순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학생들의 달리기 순위로 오른 것은, 자,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순서 추론은 조건 추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추론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딱 보시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 기본 이겁니다. 확실한 조건을 기준으로 불확실한 조건을 나열해야 돼요. 확실한 조건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가 정해져요. 내가 뭘 해야 된다가. 맞죠? 하지만 이 확실한 조건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하게 보이는 조건들을 쭉 나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등하고 2등, 자,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를. 1등하고 2등 중에 어떤 게 더 크죠? 그래서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 중에 어떤 게 더 크죠?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1등하고 2등하고 뭐가 더 크지? 무슨 말이지? 1층하고 2층하고 어떤 게 더 크냐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1등이 크냐 2등이 크냐 그러면 질문이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1등이 크다 그래요. 1층이 크냐 2층이 크냐 그러면은 보통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 하더라도 2층이 크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1등이 크다 그러고 어떤 때는 2층이 크다 그러고 어떨 때는 1이 크다 그러고 어떨 때는 2가 크다 그러고 이러면 헷갈려요. 그죠?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써요. 2층 1층보다 크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등은 2등보다 크다.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1등은 숫자가 1이고 2등은 숫자가 2니까 1등이 작다. 됐죠? 먼저 온 사람이 작다. 이렇게 저는 기준을 세워서 풉니다. 왜? 헷갈릴까 봐. 됐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지켜주시면 단순할 것 같아요. 봅시다. 일단은 조건 첫 번째.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한 학생은 없다. 자, 공동인 학생이 없다는 얘기죠. 등수가 같은 학생이. 그 다음에 마는 1등 혹은 6등이라고 했습니다. 마. 이게 사실 이런 거죠. 1, 2, 3, 4, 5, 6. 이러면 마가 1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가 6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라는 다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럼 저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라가 다보다 작다. 저는 이렇게 한다고요. 등수가 앞서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다와 바의 등수는 2 이상 차이 난다. 이 말은 자, 다와 바의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하고 다를 뺀 것의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너무 수학처럼 보이나요? 맞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나 바로 다음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러면은 나 가 이런 순서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는 6등이 아니다. 여기가 6등이 아니래요. 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우선은 어디 보자. 나하고 가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하고 다의 차이가 2 이상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는 다보다 먼저고요. 맞죠? 그러면 이 바하고 다 사이의 관계가 바 하고 나서 다일 수도 있고 다 하고 나서 바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문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가 바보다 먼저인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가 다보다 먼저인 거. 됐죠? 말 좀 이상하죠? 바가 다보다 먼저. 다가 먼저, 바가 나중. 왜냐면은 요 라하고 다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첫 번째가 라, 다, 바 순이에요. 근데 최소 2칸 차이 납니다. 2칸. 맞죠? 자, 이 사이에 2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나하고 가가 요 상황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하고 바 사이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앞에 하나가 있거나 뒤에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그럼 보세요. 그럼 5개가 끝나잖아요. 무슨 얘기냐? 라, 다 하고 나가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 맨 끝에 있는 경우 라, 다, 그 다음에 바가 뒤에 있는 거 2칸 뒤 이상, 그 다음에 나가 끼어 있는 거. 그래서 나, 가, 바, 마. 이것도 가능하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가가 6등이 아니다. 가가 6등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마는 1등 혹은 2등이다. 그 다음에 라는 다보다 먼저. 다와 바의 등수는 2 이상 차이 난다. 너무 답이 나와버렸는데? 그 다음에 가는 나의 바로 다음 결승선 통과. 가는 6등이 아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볼까요? 자, 마가면 앞에 있는 경우. 마가만 앞에 있는 경우 마라 다 나가봐 3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다 나 가 일단 없어요. 얘는 일단 없죠? 냅두고 일단 없으니까 자 얘는 생각 더 하지 말고요. 여기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바가 앞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바가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가 앞에 있다. 그러면은 마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라 바가 앞에 있는 겁니다. 바 최소 2칸 이상 차이 나야 돼요. 이것도 되는 거죠. 맞죠? 자, 안 되네요. 그죠? 없습니다. 이것도. 자, 여러모로 이게 좀 여지가 있어요. 문제가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되는 형태는 선택지 중에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3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어차피 이 중에 맞는 걸 고르는 거니까 3번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K 여행사의 배에 승선할 승객 7명의 자리를 배정해 주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자리를 배정할 때 옳은 배정은 배의 좌석 한 줄에는 3개의 섹션이 있고 한 줄에는 둘, 셋, 두 명이 앉는 섹션에는 창문이 있다. 가와 라는 다른 섹션에 앉아야 한다. 가하고 라가 같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배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는 뱃멀미가 있어. 창문이 있는 섹션에 앉아야 한다. 그래서 사는 2명이 앉는 섹션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사가 3명이 앉는 섹션에 들어간 건 빼야 됩니다. 1번, 4번이 빠지네요. 벌써 2개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라는 같은 섹션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자, 2번이 나하고 라가 떨어져 앉았어요. 그죠? 네, 바로 끝났습니다. 답은 일단 3번이 나오고 요거는 오지선다였으면은 여지가 좀 있는데 사지선다이다 보니까 좀 많이 지워져요. 남는 게 하나가 금방 됩니다. 금방.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가보겠습니다. H공사의 직원 A부터 E는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직접 출장을 가서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4곳의 출장지에는 각각 최소 1명의 직원이 방문해야 하며 각 직원은 한 곳만 방문한대요. 한 곳만입니다. 자, 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출장지를 결정할 때 항상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지역이 미국, 일본, 중국, 독일입니다. 미일, 중독. 미일, 중독. 그 다음에 사람들은 ABCD예요. 근데 이 중에 다 한 곳씩만 가야 돼요. 사람은 5명인데 갈 데가 4군데면 한 군데가 2개 이상 겹치죠. 2명 이상 가는 곳이 반드시 생깁니다. 비둘기 집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에 따라 했을 때 자, 하겠습니다. 자, A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다. 됐고요. 그 다음에 B는 다른 한 명과 미국을 방문한대요. 그럼 B는 미국을 가야 돼요. 됐죠? 다른 한 명과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C는 일본과 중국 중에 한 국가를 방문한다. 일본 아니면 중국이에요. 일본 아니면 중국. 그 얘기는 미국은 안 간다는 얘기죠. 독일도 안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D는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를 방문한대요. D는 미국 아니면 중국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 아니면 중국이니까 일본하고 독일은 안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E는 미국 또는 독일을 방문하지 않는데요. 미국도 방문하지 않고 독일도 방문하지 않는다.
됐죠? 자, 이러면 독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A밖에 없네요. 그러면 한 군데밖에 못 가니까 미국을 2명이서 가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하고 D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둘 중에 하나인데. 맞죠? 자, 모르는 겁니다. 자, 라고 했을 때 1번입니다. A가 B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요. A가 B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B하고 D가 미국을 방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A는 일본을 방문해요. 독일 가죠. 독일. 그 다음에 3번 C는 일본을 방문하고 D는 중국을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곳의 출장지에는 각각 최소 1명의 직원이 방문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간 사람이 있고 독일에 간 사람이 있어서 C하고 E는 일본 아니면 중국 중에 한 군데씩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번 선택지를 C가 일본을 방문한다면 D가 중국을 방문한다. 이 말은 맞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한 군데씩 가야 되니까. 하지만 C가 꼭 일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 4번 C와 E는 중국 또는 일본을 방문한다. 이 중국 또는 일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또는이라는 글자가 적어도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C와 E는 중국 또는 일본 중 한 군데를 방문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4번은 이 용어적인 측면만 놓고 딱 보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용어적인 측면. 왜냐하면 또는이면 이거예요. C와 E는 중국 또는 일본이다 그러면 C하고 E는 중국이나 일본 중 적어도 한 군데를 방문한다예요. 맞죠? 그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C하고 E가 모두 중국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문제에 돌아와서 네 곳의 출장지에 각각 1명이 가야 된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둘 다 같은 곳을 가는 경우 한 곳을 안 가게 되는 경우는 배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일단은 이 말만 놓고 보면은 그런 애매한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충분히 C하고 E 중에 하나가 중국, 하나가 일본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는 일단 답을 고르라고 한다면 4번이 될 것 같고요. 4번은 좀 애매한 말이 들어가 있다. 5번 D는 중국을 방문하고 D는 일본 방문해요. 끝났어요 벌써. 그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 유형입니다. 요 파트는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도 그 뒤쪽에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게 다룰 내용 중에 하나. 그래서 발생형이냐, 탐색형이냐, 설정형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발생형, 그다음에 탐색형, 설정형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자면 발생형은 쉽게 얘기하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를 들면 에어컨 회사다 그랬는데 에어컨에서 화재가 났어요. 어떤 자사의 에어컨 제품 중에 하나가 자꾸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됩니다. 그죠? 사건이 터진 거죠. 사건이 터진 것이 발생형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색형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탐색형이라고 하고 또는 이렇게도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것도 탐색형 문제라고도 합니다. 다시 탐색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는 탐색형 문제다. 설정형 문제는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거나 하는 내용은 아닌데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예 그 업무와 무관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근데 지금 발생형이나 탐색형 같은 경우는 현재 발생한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들, 현재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들 기준이라면 설정형은 그걸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회사의 에어컨 판매 부서는 현재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쟁사가 늘고 있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탐색형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A 회사에서 구입한 에어컨을 꺼내 사용하고자 했으나 고장이 났어요. 뭐예요? 당장 일어난 일이니까 발생형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에어컨에 주력하던 A회사는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자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했었는데 이제 공기청정기를 한다? 새로운 거예요. 설정형입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라고 한다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의 기출보고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자원관리 기출보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